나대로 생각하고 내 생을 갖고 많은 선택에 결과를 때 감아보고파 실성을 해보고 싶은다 나대로 생각들을 하고 네, 우리 지금 듣고 있는 이 노래가 경우의 수라는 그런 고등 래퍼의 노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그런 걸 되돌려 봤을 때 다른 경우의 수는 없었나 하는 가사가 바로 이 노래의 요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배우는 경우의 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합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생각 열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후식으로는요, 세 가지의 아이스크림, 그리고 세 가지의 컵케이크. 자, 컵케이크는 세 종류고요. 아이스크림은 두 종류네요. 그러면 컵케이크 또는 아이스크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보라라고 하였는데요. 몇 가지가 되나요? 예 아니면 예 아니면 예, 예 아니면 예. 총 5가지가 될 겁니다. 자, 이 5가지의 의미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요. 컵과일 3개 중에 하나, 아이스크림 2개 중에 하나, 이 2개와 3개를 더해준 거에 되겠죠. 2개와 3개를 바로 더해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경우의 수,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경우의 수는 바로 이렇게 2가지 경우의 수를 더해주는 법칙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합의 법칙을 바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두 사건이 있습니다. A, B가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앞에서처럼 컵과일이랑 아이스크림이랑 먹는 거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그럴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n이면은요.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과 n을 더해주는 m 플러스 n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문제 1번을 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인 경우를 구해보래요. 자, 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은요. 2부터 12까지 있을 거죠? 왜냐면 요거는 1 더하기 1이고 얘는 가장 많이 더한 6 더하기 6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요 안에 있는 5의 배수를 찾으면은요. 첫 번째는 바로 5가 되는 경우죠. 5가 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 1, 4. 자, 서로 다른다 그랬으니까 1, 4랑 조금 있다가 하는 4, 1이랑 다릅니다. 2, 3이랑 다르고 그 다음에 4, 1이랑도 서로 다른 게 될 거죠. 그 다음에는요, 10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두 눈의 합이 10인 경우는 4, 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5고요. 그 다음에 6, 4입니다. 자, 5가 나오는 이 가지수는 4가지가 될 거고요. 10이 나오는 가지수는 3가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자, 5와 10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죠. 자, 5도 되고요. 또는 10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 법칙 4 더하기 3 적용을 해가지고 정답은 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xy에 대해서요. x 더하기 y가 4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x, y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x 더하기 y가 우리 4보다 작거나 같은 애 누가 있어요? 자연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최소는 1이니까 2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x 더하기 y는요. 3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x 더하기 y가요. 그렇죠. 4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 x, y는요. 1,1이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또 여기서는 1, 2, 그 다음에 2, 1이 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 3, 그리고 2, 2, 그리고 3, 1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 여긴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여긴 몇 가지예요? 세 가지입니다. 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나왔어요. 그런데 x 더하기 y 2, 3, 4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세 가지도 합의 법칙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다 더해주면 몇 가지예요? 이런 아니죠. 세 가지가 아니라 여섯 가지. 네, 여섯 가지가 정답. 정답은 바로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아닌 정수 xy에 대해서 자, 의미 아닌 정수라고 그랬네요. 그러면은 이 xy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정수인가요? 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만족하는 정수입니다. 그럼 x 더하기 y가 해당할 수 있는 값은요. 첫 번째, x 더하기 y에 해당하는 값이 0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에 해당하는 값이 1일 수도 있을 거고요. 세 번째, x 더하기 y에 해당하는 값이 2일 수도 있고요. 네 번째로 x 더하기 y에 해당하는 값이 3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 순서상 x, y, 자, 여기 0,0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는 0,1과 1,0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0,2와 1,1과 2,0이 있을 거고요. 0,3과 1,2와 2,1과 3,0이 있을 겁니다. 자, 한 가지. 자, 첫 번째는 한 가지, 두 번째는 두 가지, 세 가지, 싸가지. 이렇게 총 모든 경우를 다 더해주면 어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싸가지를 더하면 그렇죠? 10가지. 10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 y의 순서상의 개수는요 10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곱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곱의 법칙, 우리 생각 열기부터 한번 보면서 곱의 법칙을 볼 거예요. 자, 이번엔 컵케이크 따로, 아이스크림 따로 먹을 거거든요. 후식이 먼저 컵케이크를 먹어,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먹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야, 참 많이 먹어야 돼요, 후식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는 못 하겠죠. 입은 좀 말라 보이는데 살 찌겠네. 일단 컵케이크를 하나 고르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컵케이크 고르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컵케이크 민트처럼 생긴 애를 우리 A라고 할까요? 그리고 체리가 들어있는 거 C, 딸기가 들어있는 거 C, 체리가 들어있는 거 B, 딸기가 들어있는 거 C라고 할게요. 자, A, B, C인데, 자, 이 A, B, C 이렇게 선택했어요. 만약에 컵 과일 A를 선택했다고 해봐요. B를 선택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스크림은 얘는 스몰 A라고 하고요. 얘는 스몰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컵 A를 선택했을 때, 스몰 A, 스몰 B, 스몰 A, 스몰 B, 스몰 A, 스몰 B. 자, 요런 경우가 총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6가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 6가지 한번 봐봐요. 처음에 3개였어요. A, B, C 3개였는데요. 그 다음엔 A, B 2개였어요. 그래서 3 곱하기 2 해가지고요. 총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곱하는 성질이 들어가 있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곱한다고 해서 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에 대해서는요, 곱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 곱의 법칙이 일어나는 것은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M가지,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 B가 일어나는 경우 N가지일 때 곱의 법칙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뭐 셋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요, 마찬가지로 곱의 법칙은 성립하게 됩니다. 문제 3번을 볼게요. 서로 다른 꽃병 2개. 자, 이 꽃병 아주 아름답죠? 장미꽃 4송이가 있습니다. 자, 꽃병에 장미를 꽂기 위해 꽃병 1개랑 장미꽃 1송이 동시에 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꽃병이 2개, 자, 장미꽃 4개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꽃병 둘 중에 하나, 장미꽃 4개 중에 하나, 총 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봐도 돼요. 자, 이 꽃병 AB라고 하고 장미꽃 스몰 A, B, C, D라고 하면은요. 자, A가 뽑혔을 때 누구 있어요? 스몰 A, B, C, D.
B가 뽑혔을 때 누구 있어요? 스몰 a, b, c, d 이렇게 수용도로 봐도 총 8가지가 나온다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빈선은요. 서로 다른 종류의 티셔츠, 바지, 점퍼를 4개, 3개, 2개를 가지고 있대요. 자, 티셔츠, 바지, 점퍼. 자, 완전 패셔니스트가 되려면 티셔츠 한 장에 바지 하나에 점퍼를 각각 입어야 되겠죠? 바지가 없으면 민망하고 점퍼가 없으면 춥고 티셔츠가 없으면 조금 그래 보이겠죠? 그래서 각각 하나씩 택하여 입는 경우의 수 살펴보면은요. 티셔츠 4개, 바지 3개, 그 다음에 점퍼 2개, 4, 3, 12 곱하기 2니까 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0의 약수를 구하여라. 예제 2번 보면은요. 20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자, 이거 우리 어떻게 해줄까요? 200을 일단 소인수분해 해볼 거예요. 자, 200은요. 우리 2로 곱하면 100이고요. 100은 10의 제곱인데 얘는 2 곱하기 5의 제곱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2가 하나 있고 2가 2개 있고 5가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2가 총 3개고요. 5는 총 2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200은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제 곱의 법칙이 적용될 건데요. 자, 2의 세제곱의 약수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2의 세제곱의 약수는요. 1도 있고요. 2도 있고요. 2의 제곱도 있고요. 2의 세제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의 제곱의 약수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5의 제곱의 약수는요. 1도 있고요. 5도 있고요. 5의 제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0의 약수는요. 요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고요. 얘네들이랑 서로 곱해지는 경우도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총 이제 4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고 여기는 총 3가지가 있다고 보면은 여기서 곱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3 해가지고 12가 바로 약수의 개수예요. 자, 요걸 한번 구체적으로도 살펴볼게요. 자, 요 1과 이렇게 만나는 경우 살펴보면은요. 1도 약수고 5도 약수고 5의 제곱도 약수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2와 만나는 거는 2도 약수고 2 곱하기 5도 약수고 2 곱하기 5의 제곱도 약수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2의 제곱이랑 만나는 거 살펴보면은 2의 제곱. 자, 여기 1 만나면 2의 제곱 곱하기 5,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죠. 2의 제곱 곱하기 5,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얘네들도 다 약수입니다. 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를 볼게요. 2의 세제곱 보면은 하나, 둘, 셋. 자, 2의 세제곱이랑 2의 세제곱 곱하기 5도 약수고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도 약수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200이죠. 이렇게 해서 약수 전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총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3개씩 4개니까 12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의 약수, 5의 제곱의 약수. 그래서 가장 큰 애들 5의 제곱, 2의 세제곱 얘네들로 구분을 해가지고 곱의 법칙을 적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약수의 개수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문제 5번을 볼게요. 다음 수의 약수의 개수. 자, 54를 소인수분해 하면은 일단 2로 나눠지니까 2 곱하기 27인데요. 이 값은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은 3, 3은 9, 9, 3, 27이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살펴보면은 2의 약수는 1과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의 약수를 살펴보면은 1과 3과 3의 제곱과 3의 세제곱. 그래서 여기는 총 몇 개? 2개. 여기는 총 몇 개? 그렇죠? 4개입니다. 그래서 4개이고요. 그래서 2개 곱하기 4개가 되어서 8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8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제 공통적인 규칙을 볼 수 있는데요. 얘는 1이었어요. 얘는 3이었어요. 그러면 요거의 약수의 개수는요. 1 더하기 1에다가 곱하기 3 더하기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4, 즉 8이 8개가 약수의 개수가 나오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 3이면 하나씩 더해서 곱하는 그 값이 바로 약수의 개수예요. 그래서 지수의 이 거듭제곱 여기에서 하나씩 더해가지고 곱해주는 것이 약수의 개수입니다. 자, 216도 한번 살펴보죠. 216, 2로 나누면요. 108이 되겠고요. 2로 나누면은요. 54가 되겠고요. 2로 나누면은요. 27. 27은 우리 방금 했듯이 3의 세제곱입니다. 자, 얘는 2의 세제곱에다가 3의 세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곱의 법칙을 써가지고 곱의 법칙 우리 바로 들어갈게요. 3 더하기 1 곱하기 그 다음에 3 더하기 1이 됩니다. 왜요? 자, 2의 세제곱의 약수, 2의 세제곱의 약수의 우리 개수들을 살펴보면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 되겠고요. 3의 세제곱의 약수도 살펴보면은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총 4개, 4개인데 얘네들끼리 매칭되는 그런 애들에 대해서 약수가 튀어나오니까 여기는 4가지, 여기도 4가지, 이거 2개 곱해서 16가지가 바로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의 a제곱 2의 세제곱에 3의 2제곱에 5의 1제곱 이렇게 되면 약수의 개수는 총 몇 개인가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4, 3, 12 곱하기 2니까 2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각각의 이제 지수에다가 밑에는 다 소수가 돼야 되겠죠? 소수꼴 지수에다가 1씩 더하는 곱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휴양림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야영장의 대피소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3가지가 이렇게 대피소로 가는 길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상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대피소에서 여기로 가는 길은 4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야영장에서 곧바로 정상으로 가는 길 2가지도 있어요. 일단 1번 볼게요. 야영장에서 대피소를 거쳐 정상으로 가는 경우의 수래요. 대피소를 거쳐 야영장에서 정상까지 간대요. 그러면 얘는 여기 가는 경우, 여기 가는 경우, 여기 가는 경우 총 3가지에 여기로 가는 경우, 여기로 가는 경우, 여기로 가는 경우, 여기로 가는 경우 총 4가지. 그 다음에 무슨 법칙이 적용됩니까? 곱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해서 12가지, 12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그러면 야영장에서 정상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 12가지에다가 이 2가지를 추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12가지에다가 2가지를 추가해 주는 14가지. 14가지가 바로 우리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볼게요. 여기는 곱의 법칙이 적용이 된 겁니다. 자, 여기 동시에 가니까요. 대피소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정상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정상으로 가는 건 그거만 있는 게 아니죠. 직통으로 정상으로 가는 경우 2가지. 여기서는 합의 법칙이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분해 보면은 여기는 곱의 법칙, 그 다음에 여기는 합의 법칙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을 보도록 할게요.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다고 했네요. 자, 주어진 도로를 이용해서 A에서 D 지점까지,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해봐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경우는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지점을 2번 이상 지나지 않는 그런 것만 따져주면 되니까요. 첫 번째, A에서요, B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D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일단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 볼까요? 그 다음에 A에서요, B로 간 다음에,
C도 갈 수 있어요. A에서 B로 가면 D로 바로 갈 수 있지만 C를 통해서 C를 거쳐 D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A에서요. C를 거쳐 D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A에서 C도 가지만 이렇게 가는 경우 두 가지 있지만 B도 가지만 고른 다음에 이제 D로 가는 경우 요런 경우도 마지막으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각각의 경우를 따져보죠. A에서 B로 가는 경우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B에서 D로 가는 경우 A에서 B로 가는 경우 한 가지인데 B에서 D로 가는 경우 세 가지니까 얘는 총 세 가지가 나오겠고요.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 한 가지고요. B에서 C로 가는 경우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죠. B에서 C로 가는 경우 한 가지입니다. C에서 D로 가는 경우 한 가지네요. 얘는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경우 두 가지고요. C에서 D로 가는 경우 한 가지니까 두 가지입니다. 자, A에서 C로 가는 경우 두 가지고요. C에서 B로 가는 경우 한 가지이고요. B에서 D로 가는 경우 세 가지가 되세요. 여기는 여섯 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세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두 가지, 여기 여섯 가지. 총 합은요. 3, 4, 6, 12, 12가지가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자, 각각에 적용된 법칙을 따져보면은 얘는 곱의 법칙, 얘네들도 다 곱의 법칙, 얘네들도 다 곱의 법칙이 적용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마지막에 자, 세 가지 경우, 한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 여섯 가지 경우에 이렇게 마지막에는 어떤 법칙이 들어간 거예요? 합의 법칙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경우 다 A에서 D까지 가는 그런 경우들이 되는 거니까 다 더해서 여기 합의 법칙, 그 다음에 각각은 곱의 법칙이 적용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 넓히기를 볼게요. 민지는요, 합이 홀수인 경우는 3, 5, 7, 9, 11 두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은 나오는 눈은 2부터 12까지이니까 홀수는 그 중에 3, 5, 7, 9, 11이니까 각각에게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요. 자, 구해볼 겁니다. 자, 3인 경우 어떻게 돼요? 3인 경우 1,2도 되겠고요. 서로 다른 거니까 1,2와 2,1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앞에 걸 A, B라고 하면은 A가 나오고 B가 나오는 걸로 따져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 5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1,4, 그 다음에 2,3,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4,1이 되겠죠. 세 번째, 7인 경우 어떻게 될까요? 7인 경우 1,6, 2,5, 3,4, 4,3, 너무 많아. 5,2. 그러나 규칙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9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3,6이죠. 이게 여기 앞에 최소가 되겠죠? 4,5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5,6도, 4,5, 그 다음에 5,4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6,3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이 나오는 경우는요. 5,6과 6,5 이렇게 두 가지겠네요. 자, 그럼 각각의 경우 따져봅니다. 두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둘, 넷, 6가지, 4가지, 두 가지.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2. 자, 해주면 8, 10, 22 나오게 되겠습니다. 민지가 구한 방법은 이렇게 모든 경우를 다 찾아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우가 하는 방법도 한번 우리 알아볼 거예요. 자, 합이 홀수인 경우는 각 주사위에서 나오는 두 눈의 수가 합이 홀수이려면 무슨 수를 더해서 합이 홀수가 나와야 할까요? 합이 홀수가 나와야 되는 경우는 그렇죠? 하나는 짝수고요. 하나는 홀수여야 됩니다. 둘 다 만약에 짝수여도 짝수가 나오겠고요. 둘 다 홀수여도요. 짝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짝수, 하나는 홀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홀수, 또 하나는
짝수 요런 게 분명히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보라색으로 한번 표현해서 이 활동 2를 해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짝홀인 경우 한번 따져봅니다. 짝수인 경우 2, 4, 6이니까요. 세 가지겠고요. 홀수인 경우 1, 3, 5니까요. 세 가지가 되어서 9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홀수와 짝수인 경우 어떻게 돼요? 홀수인 경우 3가지, 짝수인 경우 3가지, 총 9가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18가지가 나와야 되겠죠? 자, 어디 뭐 중복된 애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합을 잘못 구했네요. 자, 여기 빨간색 다시 씁니다. 여기 6에다가 2 더하니까 8이고 10이니까 여기가 18이네요. 그래서 자, 이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렇게 모든 경우를 다 계산해 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잘했어요. 아주 잘했지만 너무 많아. 18개 정말 18개 구하다가 입으로 18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짝홀, 홀짝 계산해 보니까 두 개가 나왔고 여기 곱의 법칙이 다 적용된 거죠. 그 다음에 합의 법칙으로 더해주면은 18개. 어머나 easy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보다 정우가 하는 방법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합의 법칙, 곱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합의 법칙은 뭐다?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그 수의 합이라는 거죠. 그 수의 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곱의 법칙을 보는데요. A가 일어나고 그리고 B가 일어나고 각각에 대하여 둘 다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n이라고 한다면은요, m 곱하기 n이 바로 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언급을 하자면 바로 약수의 개수는요, 이렇게 3, 2 최소 소인수분해 다 해준 다음에 이 3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로 해주는 거였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 동시에 나오는 문제들도 같이 풀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경우 있죠? 민지가 하는 것처럼 일일이 다 하기보다 짝홀 홀짝 요런 거 계산해서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 경우의 수 너무나 많은데, 자, 특별히 우리 학창 시절에 공부했으면 더 좋은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